예, 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훈훈하게 따뜻하게 달궈드릴 만한 종목 두 종목 총 찾아볼 텐데요. 참 지난번에 주신 종목들이 잘 가서 리뷰하고 종목 받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위원님, 그 16일에 주신 남화토건 한 4.5%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네네네. 잠깐 AS 좀 해주세요. 그때 말했듯이 이제 남아통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관련주고 지금 이 종목만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에 관련된 종목 중에는 좀 많이 소외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더 빠질 자리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 빠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찾는 거는 물론 좋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를 또 공략하는 이번에 이런 기법이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이 종목의 흐름 되게 좋게 흘러갈 거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편안하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시세 분출 남아있다. 남화토건도 기억해 보고요. 새로운 종목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 오늘 주목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꼭 실전 매매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잘한다와 주식을 못한다에서 주식을 좀 아는 것과 또 실전 매매하는 것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이게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면 올라가고 뭐 금리 변동이나 유가 뭐 생각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장의 가치에 대한 변동성을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은 수익 났다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갖고 온 종목입니다. 바로 종목은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을 한번 했던 날이 있죠. 그날이 언제냐면은 3월 17일입니다.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날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시가처에서 나파벨트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효과가 좀 없다, 좀 떨어진다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이슈가 굉장히 안 좋고 더 안 좋다면 이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할 때 보면은 주가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하락을 할 때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추세를 돌릴 때 완만한 하락을 보였을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구간이 제 눈에는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봐도 무방하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실패했던 그런 임상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임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임상을 진행했을 때 이슈가 또 터지면은 시장에서의 수급이 분명히 엄청나게 커다랗게 상한가 같은 종목은요 또 상한가를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담아두시면은 옆으로 한번 횡보하다가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대응 전략을 한번 드릴게요. 가격 대응 전략은 손절매 가격을 하단으로 잡아서 11,500원 드리겠습니다. 11,5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한가 그때 안착했던 가격이 16,100원인데 그 가격보다 뭐 중간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5,000원이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한 15% 이상 정도 수익은 되니까 구간 잡아드리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포착할 수 있을 기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면서 네. 경보제약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재료가 노출돼서 급등 이후에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빠진다 그러면 재료 소멸이겠지만 이 종목은 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보제약 먼저 주신 거고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백신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들썩들썩거려서 네. 혹시 이 종목은 놓고 네. 다른 테마주도 점검 받아볼 수 있을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렇게 모두의 시장 평가 말씀을 주실 때 네. 러시아 백신 관련주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흐름이 급변하고 있고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관련주가 이미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 손실폭이 네. 크신 분들은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간 내에 급등한 종목들은 고점에 대한 물량이 또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샀는데 내가 오전에 보고 안 샀더니 막 오후엔 상한가 가 있더라. 이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추억인데 이런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선 굉장히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실전 매매를 많이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매수를 했어요 오전에. 근데 이 수급이 정말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끝까지 못 간다면은 보유선이라고 하는 또 실전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보유선이 뭐냐면은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수가까지만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손실은 보지 않고 매수한 다음에 만약에 또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날의 매매는 그날에 끝내야 되니까 이런 종목은 특히나 그래서 확실히 손절매를 잡고 대응을 해서 임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더 가면 좋겠지만 못 가더라도 우리가 늘 실전 매매에서는 안 될 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더라도 안 될 때 생각해서 손절매 가격 잡고 그다음에 종합까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수급이 빠지는 자리다 보니까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신규로 진입하면 좀 위험하다 그런 자리를 보여줍니다. 예. 매도의 기준선을 각각 네. 있을 겁니다. 그걸 철저히 잡고 지키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를테면 고점 대비했을 때 5% 내지 10%가 가면 손절은 과감히 한다라는 이런 기준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걸 지키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러시아 백신 테마주의 움직임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이런 의견 주신 겁니다. 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의 시세 포착 종목은 경보제약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찾아볼까요? 유라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이고요. 척추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잠시만요. LNK 예, 척추 바이오. 임플란트라고 하면 척추 사이에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안 좋으실 때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이 디스크가 너무 안 좋다, 쓸 수가 없다 하시면 이 디스크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인공 디스크, 이걸 케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넣고 척추를 결합시키는 척추 유합술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척추 임플란트 시장이 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LNK 바이오는 이때 들어가는 케이지, 척추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케이지 중에서 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제품이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 4개를 받았고요. 6개가 승인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21년부터는 글로벌 업체향으로 좀 공급이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6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케이지 제품이 제품 마진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앞으로 인건비나 뭐 기타 등등 영업 비용을 제하더라도 뭐 60%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작년 12월에는 미국의 빅5 안에 드는 의료기기 기업과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조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고 본 계약, 업무 협약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는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가 했었죠. 근데 그러한 본 계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동사의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매출이 좀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상반기에는 이제 본계약뿐만 아니라 또 신규 제품이 있어요. 여기에 FDA 추가 승인 기대감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한 가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실적을 보시게 되시면요. 영업이익 부분이 4년 연속 적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았지만 그 부분은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척추 임플란트 시장 진입과 또 그에 따른 고성장 기대감이 강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져와 보았고요.
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발행했었던 전환 우선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12월 말에 좀 시장에서 그 부분도 다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탄력을 이제 좀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로 조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의 주체가 어디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기관 쪽으로 좀 수급이 다 잡혀 있습니다.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좀 골고루 굉장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 좀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과 또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우선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41,000원 이하,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조금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5만 원까지, 손절가는 3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시세 포착 종목 LNK 바이오였습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수익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주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주신 하이브라는 종목도 굉장히 그 이후로 잘 가고 있거든요. 바닥을 잡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AS 짧게 해주세요. 네, 우선 하이브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소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가 5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MSCI 지수가 뭔가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발행하는 신흥 시장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에 편입이 된 이후에는요, 글로벌 대형 펀드들이 이 지수를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투자 자금이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단기적으로 좀 1,000억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도 긍정적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 관련해서도 하이브가 영업이익이 1분기에 좀 67.7% 목적 증가한 2,440억 기록할 예정이다라고 또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추세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고 188만 주 정도는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이후에 장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관련 사업이 가시되는 조금 몇 년 걸리겠지만 올해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차트 보세요. 딱 정확하게 이번 주 최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수익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하이브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종목 시세 포착 종목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예,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MTN과 함께 한 주의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